네, 안녕하십니까. 홍익대학교 입학사정관 빈진경 사정관입니다. 이제 해마다 입시철이 되면 이 미술활동 보고서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술활동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서류이고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미술활동 보고서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또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술활동 보고서의 작성 주체는 지원자와 평가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때 지원자라고 함은 후이대학교 미술계열의 단계별 전형에서 1단계 합격자가 해당이 됩니다. 평가자라고 함은 그 지원자가 선택한 지원자의 미술활동 보고서를 평가해줄 미술교사가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때 후이대학교에서 제시하는 평가자의 기준은 지원자의 출신 고등학교의 현직 미술교사 또는 지원자의 교과, 비교과를 직접 가르친 미술교사, 현직 미술교사가 이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먼저 미술활동 보고서 입력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수시의 경우 지원자는 2019년 9월 27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9년 10월 1일 오후 6시까지 모든 입력을 마감해 주셔야 됩니다. 평가자의 경우에는 같은 날짜인 19년 9월 27일 오전 9시부터 10월 7일 오후 6시까지 지원자가 평가 요청을 한 그 시점부터 해당 기간까지 모든 평가 내용을 작성하시고 최종 평가 완료까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시의 경우 지원자는 2020년 1월 10일 오전 9시부터 1월 13일 오후 6시까지 작성을 완료를 해주셔야 되고요. 평가자의 경우에는 역시 지원자와 같은 날짜에 시작을 해서 1월 15일 오후 6시에 마감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기가 제시하는 마감 시간까지 모든 내용을 작성하시고 지원자는 평가 요청, 그리고 평가자의 경우에는 최종 평가 완료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난 그 직후에는 해당 작성 페이지가 셧다운이 되게 되면서 더 이상의 작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술활동 보고서는 저희 미술활동 보고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작성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소는 보시는 바와 같이 activeart.honix.ac.kr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원자의 경우에는 이 미술활동 보고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과활동, 비교과활동, 미술활동 종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평가자를 선택한 다음에 미술 관련 활동 내용을 입력하는데 이때 기본이 되는 게 교과활동 5개, 비교과 10개, 미술활동 종합까지를 입력해야 됩니다. 모든 내용에 대한 작성이 완료되고 나면 평가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이때 지원자는 본인이 지정한 평가자에게 바로 가서 평가 요청 사실과 함께 평가 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지원자가 하게 되는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료가 되게 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미술활동 보고서를 출력해서 보관 역시도 가능합니다. 이때 지원자가 선택한 미술교사, 즉 평가자의 경우에 역시도 회원가입이 선행되어져야 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EPKI 또는 GPKI라고 하는 학교에서 사용하고 계신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평가 요청한 지원자의 전체 리스트를 확인하시고 지원자와의 관계 작성을 한 다음 지원자가 작성한 모든 활동에 대한 척도평가와 평가 내용을 입력한 다음에 평가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검토하신 다음에 완벽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최종 평가 완료 버튼을 누르면 되고 그때부터는 평가자가 해야 될 모든 그 임무를 다 하시게 된 겁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자에게 지원한 평가 요청한 모든 지원자에 대해서 내용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미술활동 보고서의 변경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자가 작성하는 작성 형태나 평가자가 작성하는 내용 자체에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대신에 평가자 기준이 다소 변경이 되었는데요.
보시면 출신 고등학교의 현직 미술교사 또는 해당 교과, 비교과 활동을 지도한 현직 고등학교 미술교사, 정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까지 포함한 선생님이 평가자의 기준이 됩니다. 즉, 현재 고등학교에 재직 중이신 미술 선생님만이 평가자로 된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퇴직하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평가자로 지정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회원가입 자체도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역시 강사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평가자로 회원가입 그리고 평가자로의 지정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MPKI라고 하는 그 일종의 개인이 이제 은행 업무를 볼 때 쓰는 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자로 지정되신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학교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GPKI나 EPKI로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평가자로 정상적으로 지정이 가능하실 거고, 만약에 기존에 회원가입한 선생님들 중에서 MPKI로 회원가입을 하셨다라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GPKI 또는 MPKI, EPKI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전국 고등학교에 7월에 이제 공문과 이메일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실제로 지원자 또는 평가자가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보여드리는 미술활동 보고서 같은 경우는 테스트 페이지이기 때문에 모집 기간이나 마감 시간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때와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은 염두에 두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activeart.홍익.ac.kr로 들어가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메인 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자의 경우에는 지원자 바로 가기를 클릭해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모든 그 웹페이지와 마찬가지, 웹사이트와 마찬가지로 홍익대학교 미술활동 보고서 홈페이지에서도 역시나 회원 가입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 가입하기를 눌러서 관련된 동의 여부에 대한 체크를 해주시고 지원자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하시고 회원 가입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회원 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사항 선택이라고 해서 지원자의 해당 사항이 이렇게 리스트에 뜨게 될 겁니다. 본인의 모집 연도와 모집 시기, 모집 단위를 확인하시고 선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페이지부터는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퀵 메뉴로 해서 그 작성자 유의사항이나 입력 안내사항 또는 자주 묻는 질문 등과 같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다가 자주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또 필수로 아셔야 되는 부분들,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매뉴얼화해서 이렇게 퀵 메뉴에 탑재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틀린 부분 없이 정확하게 미술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선택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유의사항이 뜨게 됩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홍익대학교에 원서 접수했을 때 부여받았던 접수 번호를 여기에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했을 때 입력했던 지원자의 정보가 저희 홍익대학교 미술활동 보고서 홈페이지와 연동이 되게 되면서 작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실제로 지원자가 입력해야 될 메인 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평가자 선택,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 미술활동 종합 이렇게 4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작성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 4가지를 작성을 모든 것을 작성해 주시고 평가 완료까지, 평가 요청까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마감 시간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 평가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여기에 나와있는 마감 시간을 확인하셔서 이 시간이 완료되기 전까지 모든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평가자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가자는 지원자가 본인의 미술활동 보고서에 대해서 가장 잘 평가해 줄 수 있는 미술 선생님을 직접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평가자 기준이라고 함은 현직 미술교사입니다. 즉 지원자의 출신 고등학교의 현직 미술교사 또는 지원자의 교과, 비교과를 직접 지도한 현직 미술교사가 이에 해당됩니다. 특히 평가자 선택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를 가르쳤던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 전근을 가셨다라고 했을 때 이때 전근 가신 선생님과 연락이 닿고 또 그 선생님이 나를 평가해 줄 의사가 있으시고 현직에 계신 미술 선생님이라고 하면 평가자로 지정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선생님이 중학교로 전근을 가셨다라고 할 경우에 역시도 해당 선생님과 연락이 먼저 닿았고 선생님이 평가할 의사가 있으시고 또 현직에 계신 미술 선생님이라고 할 경우에는 중학교에 계신 선생님이라도 나의 미술활동 보고서의 평가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나를 중학교 때 가르쳤던 중학교 미술 선생님은 여기에서 평가자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나를 가르쳤던 미술 선생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 또는 그 선생님이 나를 평가해 주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할 경우에는 새로 부임하신 미술 선생님, 지금 나를 가르치지 않았어도 그런 선생님 역시도 평가자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미술 선생님의 경우의 수를 다 봤을 때도 나를 평가해줄 미술 선생님이 없으시다 라고 할 경우 또는 해당 학교에 미술 선생님이 없는 고등학교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나의 미술 활동, 나의 미술적 소양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담임 선생님이나 미술외 교과 선생님도 평가자로 지정은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때 유의하실 점은 아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평가자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해당 사유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재직 중이신 정교사, 기간제 교사, 선생님이시면 나의 평가자로 지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대신에 사교육기관 종사자라던가 강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평가자로서 지정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평가자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평가자의 관계를 먼저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선택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5개의 선택지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때 상단에 있는 이 2개가 홍익대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자 기준에 해당되는 평가자입니다. 만약의 경우 본인을 지도한 미술외 타교과 교사라던가 기타 또는 평가자 없음으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지원자는 나중에 말씀드릴 그 사유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해당 사유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저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정할 평가자와의 관계를 선택하시면 그때는 그 다음에는 평가자를 검색해야 됩니다. 이때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보기와 같은 평가자 검색창이 보여지는데요. 내가 지정하고자 하는 미술 선생님의 성함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게 되면 해당 선생님의 이름과 소속 학교명, 지역이 이렇게 리스트로 뜨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과 소속 학교명 그리고 이름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홍익이라는 선생님을 입력하고 검색을 했더니 서울에 있는 김홍익 선생님, 제주도에 있는 김홍익 선생님 이렇게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지정하고자 하는 선생님의 소속 학교와 지역으로 본인이 지정하고자 하는 선생님이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그 선생님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본인의 미술활동 보고서를 평가해줄 평가자가
없을 경우, 부득이하게 선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평가자 없음으로 지정도 가능합니다. 이때 평가자 없음으로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지원자가 작성한 내용 외에 평가자 의견 없이 홍익대학교에 최종 서류로 제출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자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지정한 선생님이 리스트로 올라가면서 평가 요청 전이라는 버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모든 내용을 작성하고 평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평가 요청 전이라는 평가 상태가 평가 중이라는 버튼으로 변경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평가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평가자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을 지도한 미술 외 타교과 교사 선생님을 평가자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비고 하단에 사유서 입력 및 수정 버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에는 지원자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 홍익대학교에서 제시하는 평가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평가자를 지정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과 활동은 총 5개까지, 최대 5개까지 입력이 가능한데요. 이때 교과 활동이라고 함은 미술 교과 또는 미술 외 교과 중에서 본인이 수업 시간에 했던 미술 활동들을 작성하는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입력 버튼을 눌러서 작성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교과 활동 입력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과목명을 쓰시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학습발달사항에 해당 과목명을 그대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미술 또는 미술과 창작 아니면 무슨 드로잉 이런 식으로 실제 학생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교과명을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간혹 보면 본인이 작성하려고 하는 그 해당 미술 과목 안에 있는 활동명을 쓰시는 학생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과목당 한 가지의 교과 활동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과목 안에서 여러 가지 미술 활동들을 했었다라고 할 경우에 이것을 나눠 쓰는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게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한 과목당 한 칸에다가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예를 들어서 같은 미술이라고 하는 과목명을 가진 과목을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이렇게 나눠서 배웠다라고 할 경우에는 학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때에는 그 2개까지 작성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수학기입니다. 이수학기 역시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수단위 역시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 구분에서는 미술교과와 미술 외 교과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미술교과라고 하면 미술 또는 예술에 관한 교과, 상업정보에 관한 교과, 공업에 관한 교과 등에서 미술과 관련된 과목을 의미합니다. 미술 외 교과라고 하면 미술교과 외에 국어, 수학, 영어 등과 같은 과목에서 미술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미술교과라고 하면 교과 구분상 예술에 의한 교과로 구분된 과목들 중에서 미술 관련 과목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고일 경우에는 전공 실기와 같은 과목도 미술교과에 해당이 됩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공업에 의한 교과 중에서 자동차 디자인을 배웠다라고 할 경우에 이 역시도 미술교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미술 외의 교과란 무엇이냐? 예를 들어 국어 시간에 내가 시화를 그렸다라고 할 경우에 이때는 미술 외 교과로 작성하시고 교과명 국어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내용 및 자기평가 의견에는 본 과목의 수업 시간 내 활동이나 수행평가에 대한 참여도 및 역할이나 과정, 성과물 등을 구체적으로 500자 이내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모든 내용을 작성하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교과활동 하단에 리스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추가로 입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플러스 입력 버튼을 눌러서 최대 5개까지 입력이 가능하고요. 나는 교과활동에 쓸 수 있는 교과 수가 5개를 초과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본인의 미술 소양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교과 위주로 5개를 추려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비교과 활동입니다.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면 교과 활동 이외의 모든 미술 활동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때 모든 미술 활동이라고 하면 교내 활동, 교외 활동, 그리고 개인 활동까지 모든 미술 활동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특히 비교과 활동에서 어느 항목을 썼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주관기관인데요. 같은 성격의 미술활동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때는 공교육기관, 예를 들어서 시도교육청이나 고등학교에서 했던 활동을 좀 더 좋은 평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입니다. 이왕이면 같은 성격의 활동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일회성이나 단기성의 활동들보다 좀 더 장기적으로 꾸준히 한 활동을 좋은 평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미술 동아리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한 학기만 짧게 했던 것보다 3년 동안 꾸준하게 했던 활동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활동의 질인데요. 단순한 취미성의 미술 활동이 아니라 그 미술의 깊이가 좀 더 있는 전문적인 미술 활동이 같은 성격의 활동이라고 할 경우에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활동명을 입력합니다. 본인이 작성하고자 하는 활동에 대한 간단하고 명료한 정확한 명칭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작성을 하려다 보니까 이 활동명에 굉장히 의지를 담아서 화려하게 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디자이너로서 꿈을 다지게 해준 고등학교 1학년에 무슨 미술 활동 이렇게 길게 쓴다라고 해서 화려하게 쓴다라고 해서 평가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글씨만 작아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본인이 작성하고자 하는 비교과 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을 해서 활동명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활동 유형인데요. 제시된 항목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활동 유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유형에는 총 9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동아리, 방과후학교, 자율창작, 전시감상, 진로탐색 체험, 봉사, 독서, 각종 대회,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항목은 기타라고 해서 그 밖에 미술 관련 활동으로 해서 구분 지어집니다. 특히 이 활동 유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또 문의를 줘요. 그만큼 많이 헷갈리나 봅니다. 그런데 이 활동 유형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활동 유형명이 혹여 틀렸다라고 해서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과 가장 유사한 평가 유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많이들 착각하시는 것, 저희가 활동 유형의 개수를 9개를 드렸기 때문에 이 9개를 다 써야지만 본인이 뭔가 다양한 미술 활동을 했다, 열심히 미술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9개를 꼭꼭 채워서 써야 되나요? 라는 학생들의 질문이 많은데요. 이 역시도 활동 유형의 종류와 상관없이 지원자, 즉 본인의 미술적 소양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항목 위주로 추리시면 됩니다. 그것이 수상 실적에 편중이 되었던, 동아리에 편중이 되었던 그 유형에 대한 유형의 다양성에 대한 저희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착각하시는 것이 각종 대회인데요. 지금 보시면 미술 관련 교내외 대회 및 공모전 참여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학교에서 했던 수상 실적뿐만이 아니라
교외에서 수상 실적이 있었다면 또 그것이 본인의 미술 소양을 보여줄 좋은 비교과 활동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는 작성 가능합니다. 즉 교내 외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점 역시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활동 참여 횟수입니다. 활동에 참여한 형태에 따라서 정기적, 비정기적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정기적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년, 월, 주 단위 중 어떤 것인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해당 기간 안에 참여한 횟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비정기적으로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전체 활동 참여 기간 안에서 참여한 전체 횟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참여 기간은 본인이 작성한 비교과 활동에 해당하는 참여 기간입니다. 저희가 인정하는 미술활동 보고서의 그 활동 기간은 고등학교 입학일부터 원서 접수일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했던 미술활동들에 대해서 작성이 가능한 거고요. 특히 재수생의 경우에 졸업 이후에 했던 활동들도 작성 가능하나요? 문의를 주시는데 가능합니다. 재수생의 경우 졸업일 이후부터 원서 접수 전까지의 활동들 역시도 저희가 미술활동 보고서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관기간입니다. 주관기간의 유형에 따라서 교내인지, 교외인지, 개인인지를 선택하시고 만약에 교외를 선택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해당 주관기간에 정확한 명칭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인이 작성한 비교과 활동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100자 이내로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기평가 의견, 즉 활동 참여 동기, 과정, 그리고 성취도 등에 대해서 300자 이내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내용을 작성하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닫기를 누르게 되면 본인이 저장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의 활동들은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서 수시로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세이브 되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활동을 입력하고 나면 아까 교과 활동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교과 활동 하단에 이렇게 리스트로 올라가게 됩니다. 플러스 입력 버튼을 눌러서 최대 10개까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특히 비교과 활동을 작성하실 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활동만 입력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또 많이 주세요. 아닙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지 않았더라도 교회에서 했던 활동 아니면 개인적인 활동들까지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었던 사항은 굳이 미술활동 보고서에 안 써도 되겠지. 이건 역시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미술활동 보고서는 별개의 서류이기 때문에 본인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뭔가 구체적으로 홍익대학교에 어필할 만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미술활동 보고서에서도 작성을 해주셔야 인정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술활동 종합입니다. 여기에서는 지원자가 모집 단위에서 고려되어야 할 재능과 지원 동기를 중심으로 본교가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600자 이내로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역시나 작성을 완료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비교과 활동, 미술활동 종합에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올라가게 되면서 미술활동 종합 작성이 완료가 되게 되고요. 먼저 평가자 선택을 마쳤고 교과 활동 최대 5개, 비교과 활동 최대 10개, 그리고 미술활동 종합까지 완료를 하게 되면 이제 지원자가 작성해야 될 모든 내용의 작성은 완료가 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평가 요청이라는 것인데 이 평가 요청이라고 함은 지원자가 평가자 선택 때 지정했던 평가자에게 나의 미술활동 보고서를 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평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원자가 더 이상의 작성이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요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다시 한번 본인이 작성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평가 요청 버튼을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평가 요청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정한 한 명의 평가자가 교과활동, 비교과활동, 미술활동, 종합 전체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평가 요청은 지원자가 입력하는 마지막 단계라는 것, 그리고 추가로 수정이나 추가 입력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선택한, 지정한 한 명의 평가자가 여러분들의 교과, 비교과, 종합을 다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작성한 비교과 활동 중에서, 특히 비교과 활동에 해당이 되겠죠. 교외에서 했던 활동, 개인적으로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평가자에게 평가 요청도 하고 싶다. 거기에 대한 평가 의견이 달렸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때에는 해당 교사가 그런 내용을 모를 거기 때문에 지원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라던가 참고 자료를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는 지원자가 해야 될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되게 됩니다. 이때는 평가 상태가 평가 요청 전에서 평가 중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평가 상태가 아까 보여드린 평가 요청 전, 평가 중 이것뿐만이 아니라 평가 요청이 간 후에 내용 정정 요청이라던가 평가자 변경 요청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내용 정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평가 상태가 평가 중이었던 것이 내용 정정 요청이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뜻은 지원자가 선택한 평가자에게 지원자가 작성한 미술활동 보고서의 내용이 전송이 됐는데 이때 평가자가 내용을 보니 뭔가 중대한 사항이 빠졌다 또는 작성한 내용 중에서 오류가 있다. 그래서 지원자에게 해당 내용을 수정해라 라고 하는 요청을 한 겁니다. 이 수정한 내용에 대한 사유는 평가자 선택 하단 빨간 박스에 지원자가 쓴 교과활동 중에서 뭐뭐가 잘못됐으니까 내용 존중 요청해라 라고 하는 평가자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겁니다. 이때 지원자는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수정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평가 요청을 눌러줘야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내용 정정 요청 상태일 경우에는 내용의 수정만 가능하고 평가자 변경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 정정을 완료하신 다음에는 다시 한번 평가 요청 버튼을 눌러서 다시 한번 선생님께 내용을 정송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평가자 변경 요청인데요. 평가자 변경 요청이라고 하면 지원자가 평가 요청한 선생님께서 특정 사유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해당 지원자에 대한 미술적 소양에 대해서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 평가를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지원자에게 나 말고 다른 미술 선생님으로 평가자를 변경해 다오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지원자는 평가자 변경 요청 평가 상태 옆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눌러서 평가자가 평가자 변경 요청한 사유를 확인하시고 다른 선생님으로 평가자를 검색해서 다시 한번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평가 요청을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또 이때 유의하실 점은 평가자 변경 요청 상태에서는 내용의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선생님만, 즉 평가자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모든 내용이 끝났습니다. 지원자는 상단에 있는 미술활동 보고서 출력 버튼을 눌러서 아래 보시면 출력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본인이 작성한 미술활동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운로드 받은 내용은 홍익대학교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소장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을 준비할 때 그런 상황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요청을 한 후에 뭔가 지원자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한다거나 추가한다거나라는 액션을 취했을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추가 등록이 불가능하다라는 경고창이 뜨게 될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평가 요청 후에는 더 이상의 내용의 수정이나 추가가 불가능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평가 요청까지 본인이 작성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고 평가 요청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게 꼭 작성하다 보면, 꼭 제출하고 나면 그때 오타라던가 그때 이거 썼어야 됐는데 이런 게 꼭 생각이 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먼저 달력이나 시계를 봅니다. 지원자 입력 기간이 마감되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 수정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이때 선생님께 내용 정정 요청 한번 해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대로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수정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평가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실 때 이런 팁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평가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일부 선생님께서도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평가자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어보시면 또 올해 평가자로서 내용 입력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자 역시도 선생님이 나의 미술활동 보고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으시면 조금 더 미술활동 보고서를 어떻게 쓰면 될까라고 하는 전략적인 접근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평가자는 아까 말씀드린 activeart.홍익.ac.kr로 들어가셔서 지원자 바로가기가 아닌 평가자 바로가기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원자와 마찬가지로 평가자 역시도 미술활동 보고서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증서 선택인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올해에는 NPKI, 즉 개인용 공인인증서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사용하시는 EPKI 또는 GPKI로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현재 재직학교 그리고 이전 재직학교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저희가 나중에 평가할 때 지원자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없이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정확한 입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마치고 나면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 아까 지원자 로그인 화면에선 볼 수 없었던 보기와 같은 인증서 화면이 뜨게 됩니다. 회원 가입 시 등록하셨던 EPKI 또는 GPKI를 여기에서 한 번 더 인증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본인, 즉 평가자에게 평가 요청한 지원자의 리스트가 쭉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평가하고자 하는 학생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입력 수정 버튼을 눌러서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자와 마찬가지로 이 페이지부터는 퀵 메뉴를 통해서 평가자가 내용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궁금증이 있으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내용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평가자 입력 기간에 전화 문의가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A라는 학생을 평가를 해주기로 했는데 해당 학생이 리스트에 안 보입니다 라고 하는 경우로 많이 전화를 주세요. 이 경우는 100% 지원자가 아직 평가 요청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너 아직 입력 안 했니?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원자를 선택하시고 평가자의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읽어보신 다음에 모든 내용에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평가자가 입력할 메인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원자와의 관계, 교과활동, 비교과활동, 미술활동 종합 이 전체가 보여지게 되고 만약에 지원자가 교과활동을 입력하지 않고 평가 요청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해당 란이 비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지원자의 관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자와의 관계라고 함은
지원자와의 관계, 교류 내용, 그리고 기간 등에 대해서 100자 이내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교과활동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작성한 내용이 이렇게 리스트로 보여지게 될 것이고, 항목별 확인 밑에 있는 내용 보기를 클릭하셔서 해당 예를 들어 미술 과목에 대한 지원자 작성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 보기 버튼을 쭉쭉쭉 눌러서 지원자가 작성한 모든 교과활동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교과활동 전체 평가 밑에 있는 입력 수정 버튼을 눌러 평가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까 입력 수정 버튼을 눌러서 들어오게 되면 상단에 지원자가 작성한 교과활동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지원자가 작성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다시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내용을 봐주시면 될 거고요. 평가 내용 작성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보기와 같이 교과활동에 대한 2가지의 척도평가가 제시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 교과활동에 대한 참여도, 즉 교과활동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도적,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한 정도에 대한 척도평가 하나를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과활동을 통한 향상도, 즉 교과활동을 통해서 학생의 미술 관련 지식, 기술, 소양이 활동 참여 이전보다 향상된 정도에 대한 척도평가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척도의 지표는 매우 우수, 보통, 부족, 매우 부족, 평가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 체크를 하신 다음 평가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교과활동에 대한 평가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작성하시다가 한 번 더 나중에 고민해봐야지 라고 할 경우에는 저장 버튼만 누르시고 나서 나중에 확인하시는 건 역시도 가능합니다. 그냥 닫기를 누르시게 되면 정말 그냥 닫힙니다. 저장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교과 활동입니다. 비교과 활동 평가에서는 교과 활동과는 다른 점이 평가자 확인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인이란 것은 항목별 확인 아래에 있는 입력 수정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하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지원자가 입력한 한 가지의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평가자가 직접 확인했는지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과 활동과 마찬가지로 비교과 활동에 대한 전체 평가, 즉 척도평가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교과 활동과 마찬가지로 비교과 활동 역시도 상단에 이렇게 지원자가 작성한 모든 비교과 활동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밑에 있는 평가 내용 작성 버튼을 눌러서 비교과 활동에 대한 척도평가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2가지입니다. 비교과 활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도적,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한 정도, 그리고 비교과 활동을 통해 학생의 미술 관련 지식, 기술, 소양이 활동 참여 이전보다 향상된 정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 활동과 마찬가지인 척도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주신 다음 평가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술활동 종합입니다. 미술활동 종합은 평가하기 밑에 있는 입력 수정 버튼을 눌러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이 상단에 보여지게 될 거고요. 아래 내용에 평가 내용 작성 버튼을 눌러서 지원자에 대한 척도 평가를 1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교과, 비교과에서는 척도 평가가 2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미술활동 종합은 척도 평가가 총 5개입니다. 지표를 보시면 실기 능력, 창의력, 열정, 인성, 그리고 종합평가에 대한 척도평가가 역시 매우 우수부터 평가 불가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기 능력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단에 실기 능력의 정의, 창의력의 정의 등등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척도평가에 대한 해설을 다시 한번 남겨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평가자 본인이 지도한 학생들 중에서
해당 지원자가 어느 수준에 해당이 되는지, 매우수인지 우수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척도평가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자에 대한 평가를 1000자 이내로 작성을 해주시면 모든 평가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교과, 비교과, 종합에 대한 평가 완료 버튼을 다 클릭하고 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평가 상태는 평가 완료, 평가 완료, 평가 완료식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평가 완료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내용을 평가 내용 보기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다가 다시 작성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평가 완료 상태에서 생성되는 완료 취소 버튼을 눌러서 평가 완료 상태를 취소하신 다음 내용을 다시 작성하시고 평가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내용 작성뿐만이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 정정 요청, 평가자 변경 요청, 평가 거부까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용 정정 요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자가 작성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 중대한 내용이 빠졌다, 이럴 경우에 지원자에게 내용을 수정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평가자 변경이라는 것도 역시나 내가 해당 지원자를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평가를 원치 않는다 라고 할 경우에는 나 말고 다른 평가장을 지정해 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원자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본인이 내용 정정 요청했다라는 것 또는 평가자 변경 요청을 했다라는 그 사실을 지원자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지원자가 해당 기간 안에 내용을 수정하거나 평가자를 변경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지원자 입력 기간이 마감되게 되면 더 이상의 내용 정정 요청이나 평가자 변경 요청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해당 학생을 평가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또는 평가를 원치 않는다 라고 할 경우에 원래는 평가자 변경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자 변경 요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평가 거부 역시도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평가자 의견 없이 지원자가 작성한 내용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평가 완료라는 버튼까지를 누르면 이제는 평가자가 작성할 모든 내용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평가 완료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완료 취소를 해서 내용을 수정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종 평가 완료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의 내용의 추가 수정이나 내용 작성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최종 평가 완료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다시 한번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시고 최종 평가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허위 기재입니다. 저희가 서류평가를 할 때에 지원자 작성 내용, 그리고 평가자 작성 내용, 학교생활기록부 이 세 가지 서류를 바탕으로 교차 확인하면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내용을 읽어보다가 뭔가 진위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제대로 증빙 요청에 대해서 응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그 확인을 통해서 허위 기재 사실이 발각이 됐을 경우에는 중평가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표절입니다. 저희 호익대학교 역시도 대교협에서 제공하는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해당 연도에 지원한 지원자 서류뿐만이 아니라 그 전년도, 전전년도에 전국대학에서 지원하는 서류와 교차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유사도율을 확인을 할 때에 단순한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그 내용의 퍼센테이지에 검색됐던 자세한 내용까지도 다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유의미한 유사도율을 가지고 있는 학생 역시도 아까 말했던 허위 기재와 마찬가지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복 기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과 활동 1번에다가 홍익대학교 미술일기 대회에 참여했다라는 사실을 썼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활동이 너무 좋은 활동이고 나의 미술적 소양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2개 썼다라고 칩시다. 그렇다라고 점수를 2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중복기재에 대한 불이익만 있을 겁니다. 우선 칸 하나를 낭비하게 된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성의 있게 쓰지 못했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중복기재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차, 중복기재인데요. 예를 들어서 교과활동에 대해서 미술교과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썼습니다. 그런데 교과활동에서 썼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활동을 비교과활동에서 미술교과활동 일환으로 수치와 그림 그리기를 실습했는데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이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케이스와 같이 굳이 그렇게 두 번 강조해서 쓰실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점, 칸 하나만 낭비하는 형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산기재 형태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호의대학교 미술실기 대회를 14회 때 참여를 하고 15회 때 참여를 했다라고 칩시다. 이때 이 두 가지의 대회명은 동일하지만 활동 시기가 다르고 거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호의대학교에 보여줄 수 있는 본인의 미술 소양이 다르다, 과정이 다르다라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분산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활동에 대해서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통합으로 기재를 하겠다 해도 그 역시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쓸 내용의 구조나 구성에 따라서 비슷한 활동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다르면 분산 기재, 또는 상황에 따라서 통합기재 역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통합기재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독서활동, 그리고 전시에 참여. 이 두 가지 활동은 예를 들어서 독서활동, 미술 관련 독서를 10권을 했다. 1번부터 10번까지 비교과 독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한 칸에 쓰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전시에 참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애매한 통합기재인데요. 예를 들어 비교과 1번에다가 미술반 활동으로 벽화 그리기 등에 대해 미술반 활동을 썼는데 전혀 상관없는 벽화 그리기가 두 개 동시에 들어갔다. 연관돼서 흐름이 이어지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전혀 다른 활동을 한 가지로 통합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원자, 평가자, 성명 등의 인적사항, 부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기재는 절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가자는 해당 평가 내용을 지원자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미술활동 보고서라는 서류를 통해서 지원자가 고등학교 생활 동안 특히 교과 시간에서는 얼마나 성실하게 참여를 했었는지, 그리고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해서 미적 체험의 기회를 넓히고 또 창의력을 길러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내드린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 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꼭 기억하시고 본인이 호인대학교 미술계열 진학에 있어서 그동안 꾸준히 열심히 해왔던 활동들이 불이익 없이 잘 평가될 수 있도록 유의해서 미술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